오늘 5월 4일 네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함수가 뭐라 그랬죠? 기능이라 그랬죠. 기능.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이에요. 어떠한 기능. 근데 어떠한 기능이냐면 미리 정해져 있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라고 하는 이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걸 누르면 클릭이 되고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미리 정해져 있는 약속을 알아야 클릭을 하든 더블 클릭을 하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는 어떤 기능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함수를 공부할 때는 어려웠었어요.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할까? 함수가 몇백 가지, 몇 천 가지인지 잘은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할까? 근데 어떤 거는 하다 보니까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어. 특히 재무함수는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데 논리함수나 수학함수, 뭐 합계를 구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 뭐 평균을 구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평상시 해봤기 때문에 하나씩 맞추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와지더라고요. 그렇게 탑쌓기 하듯이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스라는 함수예요. 맥스. 범위를 설정해줘요. 맥스는 맥스 괄호 안에 범위를 설정해주면 범위 내에 가장 큰 값을 갖는다. 이게 맥시멈 밸류. 그럼 반대로 미니멈이라는 것은 미니멈. 이거는 해당 범위 내의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라는 게 미니멈 밸류 MIN이에요. 이건 되게 쉬워요. 아주 단순한 함수입니다. 구구단 중에 1단 같은 거, 1단 같은 거.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합계 구하듯이. 한번 엑셀에 적용해 보면은요. 스크린 수가 여기 있어요. 스크린 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2389 같은데 이게 지금 8개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얘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양이 한 8만 개가 있으면 8만 개 중에 어느 게 가장 큰지 헷갈려. 근데 여기다가 는 맥스 가로 열고 블럭을 설정해. 블럭을 설정하면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알아서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는 m 여기 맥스라는 요거 있네요.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딱 완성이 되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는 max 괄호 열고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입력하시는 연습. 그리고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야. 마지막에 괄호는 안 닫아도 알아서 괄호를 닫아주지만 닫는 연습도 하셔야 돼. 근데 이거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키보드로 클릭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연습장에다 수기로 써보셔야 돼. 는 맥스 괄호 열고 HO 콜론 H 12번째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가장 큰 값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입으로 되새기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공부가 잘 된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달력 안 쓰는 달력을 하나 뜯어가지고 뒷면에 백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써가면서 연습을 했었어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하기 싫었는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머릿속에 박혀 들어가요. 여러분 돌에다 글자 새겨 보셨어요? 돌에다 돌. 제가 돌대가리 머리인데요. 돌에다 글자 새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석공들이 막 글자 새기잖아요. 근데
일단 새겨놓으면 안 지워져. 돌대가리는. 그게 강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 는 맥스 가로 열고 G에 5번째부터 G에 12번째까지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습장에다 쓴 거를 이거를 보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큰 값이 2389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연습한 거, 내가 여기다 연습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잘했구나라는 게 판명이 되는 거지.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게 여기 게 아니지. 여기까지. 6번 문제. 여기 영화명 구하는 건데요. VLOOKUP 함수잖아요. VLOOKUP 함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이 100만 개야. 이거는 여러분 시험 볼 때 꼭 나와요. 여러분 1교시에 보면 1교시에 나오고 2교시에 봐도 2교시에 나오고 3교시에 봐도 3교시에 나오고 어느 달에 시험을 보더라도 얘는 반드시 나오는 함수입니다. 지금까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서 가셔야 돼. 근데 무작정 외우기는 어렵죠.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V는 뭐냐면 버티칼의 줄임말이에요. 버티칼. 우리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이 있잖아요. 세로. 뭐냐면 룩업은 뭐냐면 찾아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찾아봐라. 자, 보세요. 여기 D1251이라는 글자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영화명을 찾는 거잖아요. 그랬죠. 근데 영화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코드나 영화명이 가로로 돼 있어요? 세로로 돼 있어요?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가로로 나열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HLOOKUP을 써요. Horizontal Lookup. 근데 우리 ITQ 자격증에는 데이터가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끔 입력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VLOOKUP만 나옵니다. 근데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시험에는 데이터가 가로 데이터도 있고 세로 데이터도 막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VLOOKUP도 나오고 HLOOKUP도 나와요. 방법은 동일해요. 자, 먼저 한번 써보죠. 뭐 제가 여기다 안 쓰고요. 요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크게 써볼까요? 는 VLOOKUP 가로 열고 그런데 VLOOKUP이라고 쓰니까 여기 설명이 떠요. 배열의 천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지정한 열의 같은 줄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와 줍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표가 정렬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배열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오름차순이라는 말도 알아야 돼요. 오름차순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을 때를 오름차순이라고 하고 배열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배열은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죠? 1학년 일반 학생들 명단 하면 강감찬서부 통길동까지 쭉 있잖아요. 학생들. 그 데이터의 묶음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배열이라고 해요. 자, 배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배열은 어디냐면 코드부터 영화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여기 지금 코드를 갖고 영화명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드서부터 영화명까지 찾는 거야. 그러면 장르나 관람가는 개봉일은 의미가 없죠. 만약에 이 코드에 해당하는 개봉일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야. 코드에 해당하는 장르를 검색하시오 그러면 코드부터 장르까지가 배열이야. 근데 우리는 코드에 해당하는 영화명이니까 얘가 물론 여기까지 잡아도 상관없지만 장르나 관람가는 개봉일은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를 배열이라고만 해도 된다 이거지. 그럼 코드가 첫 번째죠? 영화명은 두 번째 있잖아요. 얘가 첫 번째 있고 얘가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당하는 코드에 해당하는
영화명을 찾아오세요. 그럼 한산용해출연이라는 영화가 나오겠지. 그렇게 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괄호 열고, 근데 괄호 열었더니 밑에 문법이 떴어. 문법이 몇 가지예요? 종류가 이 안에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는 맥스 괄호 열고 블럭 끝 이러면 끝나는데, 얘는 는 브이로커 괄호 열고 뭐 컴마 뭐 컴마 뭐 컴마 뭐. 이럴 때는 요 상단에 있는 FX를 눌러봐야 돼. 자습서를 눌러보면 브이로커 뜻이 여기 뜨거든. 이걸 먼저 공부를 해볼 거야. 자,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그랬어요. 이 테이블 어레이가 배열이야. 테이블 어레이가 배열이에요. 그럼 테이블 어레이가 어디다? 여기죠,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잖아. 만약에 코드에 해당하는 개봉일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배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만 우리는 영화명까지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배열이 요 두 개가 되는 거지. 두 칸. 코드와 영화명까지. 이게 배열이 되고, 자, 그러면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오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코드가 첫 번째 칸에 있고 영화명이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코드에 해당하는 영화명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영화명은 몇 번째 칸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1 아니면 2잖아. 2죠, 2. 그럼 lookup value는 뭐냐면 어떤 값을 찾니? 라고 묻는 거야. 어떤 값을 찾는 거야? 요 코드 이거. 이 코드에 해당하는 거 가져와야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코드를 가지고 이 코드에 해당하는 영화명을 가져오는 거야. 그런데 극장판 헬로 카봇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 결과가 한산용해 출연이 아니라 극장판 헬로 카봇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번째 걸 아직 안 썼어요, 이거. 네 번째 거 레인지 룩업을 언제 안 썼는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D1251이라는 글자를 찾아야죠. 여기 D1251이잖아, 코드가. 그럼 D1251이니 하고 묻는 거야. 계속 물어. 그런데 정확한 걸 찾아야 돼. 정확한 거를. 여기다 뭐를 써야 된다? false를 써야 돼. D1250은 있어요? D1250? 없죠? D1251은 있죠? 그렇죠? 그럼 반드시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false라고 써야 돼. false 이렇게. 한산용해 출연이 딱 답이 나오네. 우리 자기 쓰시면은 반드시 여기가 false입니다. false라고 써도 되고요. 0이라고 써도 돼요. 0. 거짓이의 false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true는 참이란 말인데 참은 1로 쓰면 되고 거짓은 0이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true를 쓸 일이 없어요. true를 쓸 때는 뭐냐면 반드시 얘가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돼. 코드가 A, B, C, D 이렇게 돼야 돼. A1, A2, A3, A5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코드 자세히 보시면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 1251, 1261 다음에 1242가 중간에 끼고 1252도 중간에 끼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여기다 0을 쓰는 거예요. 이제 확인 누르면 답이 나왔는데 이제 한번 직접 써볼 거예요. 이거 지우고 여기다 한번 써보지 뭐. 는 v lookup 가로 열고 찾는 값이 뭐라 그랬어요? 문제지 이렇게 써 있어. H 14번째 여기 H의 14번째 요 코드에 해당하는 얘를 가지고 검색하라고 되어 있어.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뭐다?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명. 그럼 선생님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블럭 잡으면 영화명이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죠. 여기 앞에서부터 잡았으니까 안 돼요.
반드시 이 코드가 첫 번째부터 시작해야 돼. 코드를 첫 번째에다 놓고 시작을 해야 하는 거야. 무조건 규정이. 그러면 영화명이 뭐가 된다? 여기서 이제 영화명이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죠. 컴마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니? 두 번째 칸에 있는 영화명을 가져올 겁니다. 라고 쓰는 거지. 컴마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 비슷한 걸 찾아야 돼. 우리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false를 더블 클릭하면 되죠.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리고 쓰면 답이 탁 나오는 거야. 근데 보세요. 이 코드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알아서 영화명이 바뀌죠. 영화명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좀 어색한 게 뭐냐면 이 영화 제목이 길어요. 글자가 다 안 보이네 여기. 글자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경계선을 좀 넓혀줘야 돼. 경계선을 넓혀줘서 영화 제목은 다 나와야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해주면 한자도 안 나오고 현자는 뒤로 밀려나와 버렸다면 보기 싫어.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보기 좋게 꾸며주는 게 낫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시험본부에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글자가 사라지게 이렇게 해놓으면 감점을 하겠다라는 규정을 발표를 안 해줬어요. 그게 저희들도 몰라요. 근데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해줘야 되니까 이 글자가 이렇게 다 보이게끔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그랬더니 얘가 또 안 이쁘잖아. 결자라니. 그럼 결자를 좀 늘리면 어떻게 될까? 약간 가로로 뚱뚱해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상관없어요. 자, 이 답을 지금 한번 좀 적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H11번째는 뭐다? H11번째는 코드야, 코드. 그 다음에 B5부터 C12번째가 이게 이제 배열이죠, 배열. 그 배열의 첫 번째는 반드시 코드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랬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영화명이 세 번째 게 아닙니까? 말은 되는데 여기 비어 있잖아. 비어 있으면 안 되지. 반드시 코드부터 시작해서 영화명은 두 번째 거야. 그 다음에 요 2라고 하는 숫자는 배열의 두 번째 항목인 영화명을 가져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false인데 0으로 대체해도 돼요. 0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여기를 이제 true라고 쓰면 배열의 목록이 반드시 오름차순일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true를 쓸 때는 반드시 얘가 A, B, C, 1, 2, 3, 4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D로 시작했다가 C도 나왔다 A가 막 섞여 있잖아. 이러면 절대로 true를 쓸 수가 없어요. 영어로 쓰는 거야. 목록이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false라고 쓴다. 근데 0으로 써도 된다. false가 0이고 true가 1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목록이 순서 없이 뒤집어 섞여 있을 경우에만 false나 0을 쓰는 거고 오름차순일 때는 반드시 true 2를 써야 돼. 안 그러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기억나세요? 이 코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는 데이터 메뉴에 가서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했었어요. 유효성 검사.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만약에 코드가 A, B, C, D 그럼 어떻게 돼? 야, 그 A, B, C, D라는 코드에 해당하는 영화명이 없다는데 그러면 요거를 얘를 복사해서 가져오면 이런 코드는 있으니까 나오는데 매번 코드를 찾으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아무 값이나 쓰지 말고 목록을 만들자. 목록. 이때 목록이 이 코드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죠. 코드 이렇게 8개를 지정해 주면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고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코드는 이 중에만 있는 거니까 그 코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알아서 영화명이 나오고 이때 엉뚱한 코드를 쓰면 스피커에서 삐빅 소리가 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쓰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안 쓰면 비어있는 코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T1251로 써 있었거든. 문제지에 이렇게 해놓으면 답이 나오니까 이제 이거를 감독 이제 그 채점위원들이 눌러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러보면 답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맞췄구나라고 체크점을 해주는 거지. 우리가 이제 함수를 좀 살펴보긴 살펴봤는데 문제가 6문제다 보니까 함수를 한 문제당 하나의 함수만 물어보기도 하고 2개나 3개를 섞어서 물어보기도 하니까는 많이 함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A형 끝나고 나면 B형, C형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함수 연습을 할 거니까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말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 여러분 서식이 뭐라 그랬어요? 서식이 꾸미는 기능이라 그랬죠? 꾸미는 기능이야. 그래서 상형 횟수가 지금 100회 이상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굵은 글자가 나오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전에 먼저 했었는데 자, 이거를 블럭을 잡아서 블럭 안 잡아도 상관없지만 홈에 가면 조건부 서식을 규칙을 지울 거야. 싹 지워버릴 거야. 규칙을 지우면 똑같이 나왔는데 상형에서가 100회 이상인 경우는 얘가 100회니까 파랗게 칠하고 또 100회 이상이니까 또 파랗게 칠하면 일일이 보면서 칠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라. 그러니까 미리 명령을 걸어 놓으면 상형 횟수가 100회 이상이 되면 알아서 색깔이 바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게 서식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기능. 이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편하겠지 미리. 그래서 반드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2가지예요. 조건부 서식이 2가지 문제가 있는데 각 셀에 대하여 행 전체에 대하여 2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한동안 각 셀에 대하여가 문제가 나왔었어요. 각 셀에 대해. 이건 되게 쉬워요. 각 셀에 대해서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상형 횟수가 100회 이상이면 얘네들만 잡아 이렇게.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강조 규칙 뭐뭐보다 크다면 크다. 얼마보다 크다? 100보다 크다면. 그럼 여기는 빨갛게 나왔는데 문제지에서는 상조 지정 서식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파랑으로 하라 그랬고 글자는 색깔은 그냥 검정인데 굵게 표시하라 그랬거든. 그럼 이게 각 셀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각 셀에. 다른 데는 색깔이 안 변하고 해당되는 것만 색깔이 변하게끔 하는 거. 근데 잘못됐으니까 규칙을 지워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100 이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10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틀렸지. 이거는 답이 틀린 거야. 그러면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100보다 크다고 돼 있거든. 편집에 들어가면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로 고쳐야 돼. 크거나 같다.
그럼 10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파랗게 보여라 라고 명령을 다시 바꿔줘야만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100이 되면 얘도 파랗게 보이고, 근데 얘가 99면 100이 안 되면 파란 게 사라지고, 자동으로 서식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을 지울 때는 그냥 두 번째 거 모두 규칙을 지우면 되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주고, 조건부 서식 행 전체에 대하여 할 때는 반드시 세규칙, 그리고 수식, 그리고 밑에 수식 칸에다 클릭해놓고 여기다 클릭해놓고, 그리고 이제 수식을 입력하는 거예요. 뭐가 상형 횟수가, 얘를 상형 횟수의 첫 번째가 얘죠. 얘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F4번 키를 두 번 눌러주고, 크거나 같다 100이라면, 크거나 같다 100이라면 서식은 글자를 굵게 하고 채우기 색깔을 파랑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100 이상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얘가 원래는 218이었고 얘가 73이었단 말이야. 100이 안 되면 색깔이 변하고 100 이상이 되면 색깔이 칠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썼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셀 전체를 블록으로 설정해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수식으로 들어가야 돼. 반드시 수식으로. 그리고 수식란에 입력을 하는데, 처음에는 얘가 달러가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혀 있던 거를 달러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정해줬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형 횟수잖아요. 얘가 100 이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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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상이냐, 100 이상이냐, 100 이상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파랗게 변하게 해라라고 조건부 서식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범위는 다 잡아줬지만 물어보는 거는 상형 횟수만 물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G 5번째, G 6번째, G 7번째, 즉 G 5번째, G 6번째 해갖고 G 12번째까지의 값이 100 이상인가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G5부터 G 12번째까지를 한꺼번에 설정을 해주려니까 요렇게 설정해주면 G 5번째만 갖고 따진단 말이야. 요거는 G5부터 G6, G7에서 G12까지를 설정해주는 혼합 참조가 되니까 이렇게 꼭 써줘야 돼요. 우리 저번에 그 상대 참조니 절대 참조니 잠깐 했었잖아요. 그게 아직은 어려워요. 그게 생활화가 되려면 엑셀을 많이 해야 돼요. 오랫동안 해보셔야 이제 늘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1작업이 끝난 거예요. 1작업. 이 끝나면 240점을 주는데 여기까지 다 했으면 자격증 취득이야. 20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그런데 이제 함수를 6문항을 척척 풀기가 처음에는 쉽지는 않아요. 저는 엑셀을 배운 상태에서 이 자격증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헷갈렸지. 이제 그걸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자격증 제도를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함수도 공부해야 되니까 아직은 어려우셔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 가급적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를 교재를 하나 사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제 2작업이라는 걸 한번 볼 겁니다. 자, 2작업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지 자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 1작업 시트에 있는 기본 데이터 영역을 복사해서 다른 곳으로 가져와서 또 다시 작업을 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1작업에 있던 요거 오른쪽 두 칸 빼고 아래쪽 두 줄 빼고 실제 데이터가 요거예요.
이건 우리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요 데이터죠. B의 네 번째부터 H 12번째까지 요 데이터를 복사해서 아래쪽에 제2작업 시트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모두 붙여놓고 아래 두 작업을 하라는 거야. 필터란 작업하고 표서식이란 걸 하라는 거니까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2작업 시트에 붙여넣기는 우리가 컨트롤 C 복사는 컨트롤 C인데 모두 붙여넣기가 이게 컨트롤 V가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제가 복사를 했어요.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붙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지금? 너비도 안 맞고 높이도 깨지고 너비도 안 맞으니까 오류가 나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감점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붙여넣기 화살표가 있대요. 붙여넣기 화살표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모두 안 돼. 열너비를 먼저 붙여야 돼. 열너비를 먼저 붙이고 그럼 열이 너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컨트롤 V 하면 딱 돼. 메모를 해드릴게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를 복사를 해요. 두 번째는 셀을 클릭해서 가지고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안 되고 붙여넣기 옵션이 아까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붙여넣기 화살표에 들어가 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눌러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먼저 해. 옵션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항목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열너비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이거지.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너비를 먼저 선택해. 열너비를 하고 확인 눌러주면 너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화명이 넓었잖아. 그렇죠? 그게 이렇게 알아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착 들어오더라 이거지. 근데 이거 말고도 방법이 또 있긴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붙여넣기 옵션이 보이거든요. 여기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칸이 뭐냐면 너비를 유지한 채로 붙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림이 얘를 눌러도 똑같아요. 그냥 붙이면 너비가 안 맞잖아. 이렇게 얘는 또 세 줄이 돼 버렸잖아요. 그럼 일일이 이거를 이렇게 딱 이거 맞추려면 더 귀찮거든. 이게 솔직히 이게 더 귀찮은 거야. 그래서 너비를 먼저 붙여주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해가지고 너비를 먼저 붙여주고 나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딱 들어가고, 아니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중에 여기 너비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림이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칸에 있는 요거, 그러면 알아서 너비가 맞춰주면서 데이터가 쏙 들어가더라 이거지. 그 중에 하나를 연습을 하셔갖고 항상 2작업 3작업은 그렇게 물어요. 자 보세요. 1작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모두 붙여놓고 작업을 하고요.
삼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삼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이렇게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1작업 시트를 3작업에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어떤 작업을 또 하라고 하거든요.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자, 이제 제 2작업 문제가 나왔는데 이 작업은요. 두 가지 문제를 냈어요. 고급 필터하고 표서식을 하라고 써 있어요. 필터는 걸러내는 것. 걸러내는 게 필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오일 필터도 있고 담배에도 필터가 있고 뭐 공기정화기에도 필터가 있고 다 필터가 있는데 걸러내는 건데 코드가 A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는 게 A2313이 하나 있네. A2312도 있고 미니언즈2나 극장판 헬로카봇이 A로 시작하거나 그랬어. A로 시작하면서 뭐가 아니라 A로 시작하든지 상여 횟수가 200회 이상인 경우를 걸러내는 거야. 그럼 필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도 되고 클릭을 하셔도 돼. 이 안에 데이터에다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상단에 데이터라는 메뉴로 가보세요. 데이터라는 메뉴. 그럼 필터가 있단 말이야. 얘를 눌러주시면 이게 자동 필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고급 필터라고 돼 있잖아요. 고급 필터. 그러니까 자동 필터를 안 하고 고급이라는 걸 할 텐데 자동 필터 먼저 배울 거예요. 자동 필터를 클릭하면 글자 항목 옆에 이렇게 내려가는 화살표가 나와요. 그럼 여기 장르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모드 선택을 빼고 드라마만 선택해보세요. 드라마. 그 확인을 누르면 드라마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필터 해제를 누르면 다시 다 나와. 그 다음에 관람 가능해서 12세 이상이라는 것만 선택을 하면 12세 이상만 나와. 그런데 그 중에 드라마는 빼, 액션만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액션물 중에 12세 이상 관람 가능한 거는 외계인 일부라는 영화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데는 내려가는 화살표로 돼 있잖아. 삼각형인데 여기는 깔때기 그림처럼 붙어 있잖아요. 걸러냈다는 뜻이야. 그걸 해제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필터 해제, 여기 들어가서 필터 해제를 누르면 두 번을 눌러야 되니까 귀찮아서 지우기를 눌러. 지우기 여기 위에. 그러면 다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지에 상여 횟수가 200 이상인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상여 횟수 있잖아요. 여기 화살표 눌러서 200 이상인 거는 218하고 257 두 가지만 있잖아요. 그렇죠. 자,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이렇게 누르면 안 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숫자 필터가 따로 있어요. 숫자 필터 따로 있어서 2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다 크거나 같은 거죠. 크거나 같은 거. 크거나 같은 걸 눌러주고 여기다 얼마? 200. 그리고 확인 누르면 상여 횟수가 200 이상인 것만 걸러낸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야? 숨어 있지. 여기 왼쪽에 보세요. 숫자가 4번, 5번, 6번, 8번, 9번, 10번이 없어졌잖아. 3번, 7번 두 가지만 색깔이 파랗게 변해 있거든요. 이거는 필터가 걸린 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필터를 지우거나 나 필터 안 할래 그러면 데이터 다시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 자동 필터가 나오면 너무너무 좋은데 아마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동 필터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자동 필터에서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뭐 하거나 뭐뭐 이상인 경우. 그렇죠? 이런 건 안 돼요.
조건이 여러 조건 중에서 A이거나 B인 경우 이거는 안 되고요. 이건 안 되고 여러 조건에서 A이면서 B인 경우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는 남자이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만 걸러라. 이거는 되는데 남자이거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걸러라. 이건 안 돼. 그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여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은 자동 필터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고급 필터에서 처리해야 돼. 고급 필터에서. 그러니까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뭐뭐 하거나 뭐뭐인 경우잖아요. 이건 이게 자동 필터가 안 돼. 이거는 이런 경우는 고급 필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뭐뭐이거나를 우린 또는이라고도 해요. 또는 우리말로 또는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or이라는 함수를 써요. or 뭐뭐이면서는 그리고 이거는 영어로는 and라고 써요. and A이면서 또는 A이면서 또는 A이면서 그리고 B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으냐면 고급 필터에서는 자동 필터에서 불가한 경우나 조건을 사용자가 설정해서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 근데 조건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설정한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설정하려면 설정하는 방법을 또 학습하기 그게 또 어렵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 또는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를 둘 중에 어떤 게 낼지는 몰라요. 고급 필터든 자동 필터든. 근데 자동 필터는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필터에 가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몰라. 필터하는 방법이 달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제가 코드가 A로 시작하는 거이거나 상용의 수가 200 이상의 경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블럭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다가 조건을 먼저 걸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문제지가 이렇게 써 있어. B14번째 셀이 있어. B14번째. 여기 B14번째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조건을 나열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조건을 나열하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조건을 나열해야 돼. 여기서 나열하면 안 돼. 그리고 B18번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 중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뽑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 반드시. 문제지에 나와 있어. 조건 범위는 어디다? 자, 먼저 조건을 여기다 나열할 텐데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그랬죠.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반드시 코드라고 써야 돼. 이렇게 코드. 여기 있는 글자랑 똑같은 걸 써야 돼. 색깔이 빨갛든 노랗든 상관없어요. 근데 코자를 코 한 칸 띄고 드라고 쓰면 못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문제에서 코드하고 상형 횟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코드랑 요 상형 횟수 있잖아요. 요거를 복사해서 붙이고 상형 횟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돼. 그 똑같은 글자가 들어왔잖아. 빨갛게 해도 되고 노랗게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 글자의 내용은 똑같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게 직접 키보드로 써도 되지만 귀찮으면 글자를 복사해서 붙이고 얘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이게 딱 편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이제 요 조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표시를 해줘야지. 그래야 엑셀이 알아듣고 답을 추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 코드가 A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A로 시작한다는 말은 뭐냐면 D 첫 글자가 D로 되면 안 되죠. 그래서 A 별표 A 별표라고 쓰면 돼. A 별표. 조건범위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코드 항목 아래 A 별표라고 쓰는 거야. A 별표. 그러니까 A 별표란 말은 뭐냐면 첫 글자는 A이고 나머지는 아무 글자나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A 별표가. 여기 별표란 뜻이요. 원래는 별표란 뜻이 올의 의미예요. 이거는 엑셀보다 더 이전에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컴퓨터 나라에 약속된 기호예요. 별표란 뜻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저장할 때 있잖아. 저장할 때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얘를 저장하는데 여기다가 별표라는 걸 찍으면은요. 별표라고 찍으면 안 돼. 별표란 기호가 이 안에 글자의 파일명에 들어가면 절대로 에러가 나요. 별표라는 기호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자는. 컴퓨터 기계 자체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윈도우만. 우리는 못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상용 횟수가 20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200 이상은 어떻게 쓰냐면, 자, 200 이상이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크거나 같다 200이잖아. 잘 보셔야 돼.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쓰면 되는데, 얘를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얘를 여기다 줄이 서로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냐면 코드가 A로 시작하면서 상용 횟수가 200회 이상. 얘가 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줄이 다르면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또는 상용 횟수가 200회 이상.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쓰고 얘를 아래로 내려도 상관없어요. 다른 줄로 써야 돼. 반드시. 어떨 때? 뭐뭐 하거나 할 때. 뭐뭐이거나. 자, 중요한 거는 조건을 나열할 때 위아래로 구분해서 조건을 입력할 때가 있대요. 자, 같은 줄에 조건을 입력할 때 쓰는 건 어떤 거냐면은 A이면서 B인 경우. 그런데 A이거나 B인 경우 일 때는 위아래로 구분해서 조건을 써야 돼요. 다시 보여드리면 얘가 지금 이렇게 같은 줄에 쓰면 코드가 A로 시작하면서 상용 횟수가 200회 이상인 거고, 우리 문제는 A로 시작하거나 그랬잖아요. 뭐뭐이거나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같은 줄에 쓰면 안 되고 얘를 다른 줄에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건 뭘까요? 서울. 이건 무슨 뜻이죠? 서울 사람인데 20세 이상인 서울 사람을 찾으란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서울 사람이거나 20세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부산 사람도 상관없어. 20세 이상이면. 근데 50세인데 서울 사람, 이것도 상관없겠지. 근데 이렇게 쓰면 반드시 서울이면서 20세 이상. 그럼 이건 뭘까요? 같은 줄이잖아.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면서 부산 사람이죠. 안 되잖아. 그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이거는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같은 지역이잖아. 같은 지역이니까 아예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 이렇게 얘를 집어넣어 버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기 시험에 나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이런 거고. 얘를 이렇게 쓰면은 서울이면서 부산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오류가 나겠지. 요렇게 여기다 조건을 미리 나열해 줘야 돼. 조건을 나열해 주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생겼네. 이렇게 해서 이제 18번째부터 이제 출력을 해 주는데 문제는 보세요. 코드부터 스크린 수가 항목이 6가지가 7가지가 있는데 다 출력하는 게 아니거든. 영화명, 장르, 상영 횟수, 스크린 데이터 요것만 출력하래.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일단 여기다 먼저 클릭해 놓고요. 고급 필터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야.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는 여기가 조건이다라고 나열해 주고 지정해 주고 복사 위치는 18번째를 클릭해 주고 확인 눌러 주면 A로 시작하는 게 2개 있고 그렇죠? 상용 횟수가 200회 이상인 게 여기 걸려 있잖아. 얘는 C지만 200회 이상이니까 네 가지가 나온 건데 문제지에서는 코드는 상관없이 영화명하고 장르하고 얘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얘만 출력하라는 얘기거든. 나머지는 출력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 아까 영화명 장르 복사해서 일단 여기다 붙여주고 상해수 스크린 수를 여기다 복사해. 출력하고자 하는 항목을 여기다 붙여주는 거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출력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붙여 이렇게 그려놓고 고급 필터에 가서 똑같이 하는데 복사 위치가 아까는 우리가 이제 클릭했잖아요. 클릭했는데 항목을 나열했으니까 블럭을 잡아줘 이렇게. 요 4가지만 출력하세요. 여기 7가지 중에서 4가지만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4가지만 짜락 출력이 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데이터는 아까 일작업에 있는 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놨고요. 조건을 나열해 줘야 되는데 이 조건을 여러분 보시기에 가운데 맞춤을 해서 이렇게 나열하던 그건 뭐 상관없어요. 아까 코드란 글자 조건이 코드가 A로부터 시작하는 글자고 상용 횟수가 200회 이상이기 때문에 얘를 써도 되지만 복사해서 붙여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터를 걸면 여기는 7가지 항목이 여기에 다 출력이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영화명, 장르, 상영 횟수하고 스크린 수 요 4가지만 출력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영화명하고 장르 2개를 컨트롤 C 붙여넣기 하고 상영 횟수하고 스크린 수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래. 4가지를 출력할 거니까 요거를 미리 만들어 놔야 돼.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고. 이 고급 필터가 예전에는 이렇게 안 나오더니만 따로 출력하는 게 간혹씩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시험 볼 때도 고급 필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필터링하는 항목을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래 데이터에 항목을 복사해서 결과 셀에 붙여넣기를 먼저 작업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 다음에는 원래 데이터가 있는 곳에다가 클릭을 하세요. 이 데이터 안에다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를 누를 거야. 고급 필터를 눌러. 그러면 현재 위치에 필터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위치에 필터하는데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잖아요. 18번째다 필터하라 그랬잖아요. 그 밑에 거를 클릭해줘 이렇게. 그럼 3번째 항목이 활성화가 돼.
그리고 조건 범위는 클릭해 주고요. 여기 빈칸을 클릭해 주고 마우스로 여기가 조건 범위잖아요. 범위를 설정해 주고 복사 위치는 아까 이렇게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냥 18번째로 어디를 클릭하면 돼.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항목을 나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열한 거를 범위를 설정해 줘. 이렇게. 요 네 가지만 출력해 나오라고 이렇게 복사된 위치에 블럭을 잡아줘. 확인 눌러주면 이 8가지 데이터 중에 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 중에서 네 가지 항목만 출력이 된 거지. 근데 여기도 어때요? 글자가 잘렸죠? 그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벌어지거든. 해주면 보기 좋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감점이 되는지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좀 펼쳐주는 게 보기 좋다 이거지. 이름은 정답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A로 시작한 건 미니언즈하고 극장판 헬로 카봇이 A로 시작하잖아. 두 가지 됐네. 그렇죠? 그 다음에 상영 횟수가 200회 이상인 거는 한산, 용에 출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조 투하고 두 가지만 있잖아. 그렇죠? 공조 투하고 한산 두 가지가 있지. 여기 미니언즈하고 극장판 할로카봇은 A로 시작하는 글자였으니까 두 가지 나왔고 얘는 200회 이상이라서 두 가지 나왔고 그러니까 총 4개 가지가 정확히 맞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맞았다고 제출하는 것보다는 이 코드에 맞는 조건을 육안으로 검사를 해보셔야 돼. 그럼 분명히 미니언즈 나올 테고 할로카봇 나올 테고 200회 이상이니까 한산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공조투가 나올 거다라고 네 가지가 나올 거다라고 눈으로 검사하고 결과를 확인하시면 돼. 근데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이거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그냥 모르고 A 18번째를 찍었어. 이렇게 찍었어. 그랬더니 다 나왔잖아. 이렇게 다 나왔잖아. 그러면 코드는 필요 없는 거라며요. 요 두 가지를 앞으로 당겨. 이렇게 쭉 당겨. 얘도 필요 없는 거라며요. 얘도 필요 없으니까 얘를 앞으로 당기지. 이렇게 당기면 여기 색깔이 끼어 들어갔네.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변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출력한 것처럼 만들 수가 있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돼. 마음이 떨려가지고 틀렸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실수를 더 한다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서식을 해볼까요? 표서식. 문제지가 뭐냐면 고급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결과가 이거잖아. 근데 여기 색깔을 없애래. 여기 노랗게 칠해졌잖아. 주황색 칠해진 걸 없애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홈에 가서 요 페인트통 있잖아. 노란색 페인트통 화살표 눌러서 채우기 없음하면 색깔 여기 주황색 사라졌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를 페인트통에 가서 채우기 없음하면 색깔이 사라졌고 그럼 여기를 보셔야 돼. 표서식. 표서식에 가시면 밝게, 중간, 어둡게라는 게 있는데 우리 문제지는 보통 6이라고 했거든. 그럼 밝게는 흰색 표 스타일 밝게, 중간은 흰색 표 스타일 보통 1이고 보통 2, 3, 4, 5, 6 얘가 파랑 표 스타일 보통 6이야. 얘가 6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클릭해. 그 확인 눌러주면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이 지그재그로 변했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표서식 설정하는 거예요. 먼저 결과 셀에 채우기 없으면 페인트통에 들어가서 색깔을 없애주면 되고
표사일 보통 6이라고 돼 있는 거는 아까 여기 홈에 가서 표 서식에 가면 중간에 있는 거는 보통이라고 나오고 어둡게는 진한 이렇게 나오고 어둡게라고 떠요. 그러면 이제 여기 1, 2, 3, 4, 5, 6 파랑 1이고 이거는 이제 표사일 보통 13 여기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갖고 숫자가 지나가거든. 그럼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뭐라고 했냐면 머리끌 행 어디 갔어 이게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을 적용하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표인데 이 표 하나를 클릭하면 아까와 다르게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돼요. 머리끌 행 이 머리끌 행을 활성화시키래. 줄무늬 행도 하래. 줄무늬 행을 빼면은요 색깔이 다 하얀색인데 줄무늬 행을 선택을 해주면 색깔이 지그재그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은 자동으로 지그재그 들어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줄무늬 열을 하라고 하면 줄무늬 열을 눌러주면 색깔이 이렇게 세로로 지그재그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대로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무래도 보기 좋죠? 이 데이터보다 이게 육안으로 볼 때 색깔이 지그재그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기가 좀 수월해. 이런 문제는 거저먹기야 솔직히. 이런 문제만 나오면 밤새도록 풀어도 쉬워 이런 거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강력한 기능이 바로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입니다.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아주 강력해요.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피벗 테이블. 피벗은요, 피벗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피봇. 뭐 피봇이라고 하던 피벗 또는 뭐 피봇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책받침 돌리는 학생들 보신 적 기억나세요? 그러면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면 중심축을 회전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컴파스 원 그릴 때 보면 뾰족한 걸 어디 중심을 잡고 삥 돌리면 원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 피봇이라고 한대요. 영어 뜻이. 여러분 모니터가 가로 세로로 바뀌는 거 아세요? 이 모니터는 지금 바닥에 붙어 있지만 벽걸이식으로 걸어주면 모니터가 가로 세로로 바뀌어요. 그런 모니터를 피벗 모니터라 그래. 피벗 모니터. 일반 모니터보다 좀 비싸요. 우리 여기 모니터 뒤에 보시면은요. 뒷사람 모니터를 고개 돌아서 뒤를 돌려 보시면 모니터 뒷면 중간 밑에 그 라벨 붙어 있는데 보면 구멍이 4개 이렇게 라사 구멍이 있죠. 그게 스탠드를 거기다가 해서 나사를 껴서 벽걸이처럼 만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집에서 쓰는 모니터 하나는 피벗 모니터를 쓰는데 가로 작업을 보통을 많이 하는데 아래안글 작업할 때는 세로 놓고 작업하는 게 편해요. 아래안글은 세로 문선을 많이 쓰잖아요. 모니터 이렇게 돌려. 컴퓨터 안에다 모니터 오른쪽 90도 회전하고 명령을 걸면 모니터가 이렇게 글자가 세로로 나타나요. 가로 작업할 때는 가로로 쓰는데 그걸 피벗이라는 기능이에요. 뭐냐면 자 아까 일작업이 있었죠. 일작업 있었잖아요. 일작업. 얘가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가로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작업을 많이 하냐면은요. 정렬이란 작업을 해요. 정렬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데이터 중에는 드라마 장르가 있고 액션 장르가 있고 애니메이션 장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드라마는 드라마끼리 모으고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끼리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정렬 작업이에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 순서가
변경돼요. 원래 순서가 아니라 흐트러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많은 작업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부분합이란 작업을 해요. 우리 시험에도 부분합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룹별 계산이에요. 그룹별 계산. 근데 그룹별 계산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정렬 작업을 선행하는 거야. 먼저 이거부터 해주고 부분합을 명령을 걸어야 돼.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데이터를 제가 요것만 갖고 했는데 다른 데다 한번 명령을 걸어 볼게요. 제가요. 연락을 붙이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장르에다가 이렇게 정렬을 하면은 드라마는 드라마끼리, 액션은 액션끼리,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모아놨거든요. 그러면 드라마는 몇 편이 있었고 상영 횟수가 합계가 몇이고 스크린 수가 합계가 몇인지 알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룹별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대요. 그러면 부분합이라는 걸 명령을 걸어요. 부분합이라는 명령을 걸어서 이때 장르를 기준으로 상영 횟수하고 스크린 수의 합계를 계산하라 그러면 드라마는 363개, 액션은 496개, 애니메이션은 90개 하고 이렇게 상영 횟수 합계하고 스크린 수 합계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게 그룹 부분합이라 그래요. 어제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이런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정렬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정렬 작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순서가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흩어져 있어. 그러면 이 데이터 그대로 두고 12세 이상 건수가 영화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 12세 이상, 15세 이상 전체 관람가별로 상영 횟수가 합계가 얼마큼 되고 평균이 얼마큼 되고 이거를 계산하라 그러면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순서의 변경 없이 그룹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피벗 테이블 외에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강력합니다. 피벗 테이블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요 엑셀에 자신감이 탁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이제 2020년 데이터 수강 신청하신 분들 데이터 수료하신 명단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컴퓨터 부분 그다음에 뭐 글쓰기 부분, 미용 부분 종류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합산을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겠다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설명했더니요. 2번 다시 저한테 질문을 안 해요. 피벗 테이블이면 다 해결한다 이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피벗 테이블이 두 가지가 있대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아까처럼 복사해서 3작업에 갖다 놓고 할 수가 있고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 3작업 여기다가 피벗 테이블 결과를 여기다 출력해라 명령을 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근데 우리 문제는 (1작업의) 시트를 이용해서 제 3작업 시트 조건에 맞게끔 3작업 시트가 어디냐면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1작업에 있는 걸 복사해서 3작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1작업에서 피벗 테이블 명령을 걸어서 제 3작업에다가 출력하라는 얘기야. 쉬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작업이 있잖아요. 1작업. 제 1작업에 여기다가 사실은 요만큼만 필요해요. 요만큼만. 오른쪽 두 칸하고 아래 두 줄은 필요 없어요. 다 하셔도 상관없지만 아까 2작업에 복사한 것처럼 요렇게 범위를 먼저 설정해 주세요.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삽입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시고 그럼 범위가 설정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야. 기존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위치에다 클릭해 준 다음에 마우스로 제3작업을 클릭해. 제3작업. 저 화면 밑에 있는 3작업을 클릭해서 문제지의 B의 두 번째. 제3작업의 B의 두 번째라는 셀을 클릭해 줘.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여기에 피벗 테이블 결과가 여기에 출력된다라고 이렇게 떠요. 일단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실 거야. 순서가 제1작업의 작업 영역을 블록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처리해주고 나서 제3작업에 B2셀을 클릭해주고 작업을 마무리되면 뭔지 몰라도 피벗 테이블이라는 결과가 여기 출력된다는 뜻이지. 이렇게. 근데 내가 위치를 잘못 지정해줬어. 모르고 B3를 선택한 것 같아. 그러면 위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블럭을 잡아서 지워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지워도 의미가 없어. 가장 좋은 거는 B, C, D나 여기 있는 여기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눌러 삭제를 해주면 싹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제1작업에 가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다시 해주고 제3작업에 B2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셔야 돼. 피벗 테이블 오른쪽이면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말이 떠요. 이렇게 이거. 이게 본래는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갖고 끌고 온 거야. 보시기 편하라고 끌고 온 건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 문제에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를 보면 장르하고 개봉일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X축, Y축을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일 위에가 장르가 있고요. 왼쪽이 개봉일이 보이죠. 장르와 개봉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서는 장르가 열이야. 장르. 여기 장르라는 항목 있잖아요. 장르라는 항목을 끌어다가 열에다 놓으시면 장르가 열에 가. 그 다음에 개봉일을 행에다 놓으면 X축, Y축으로 이렇게 나눠져. 아까 우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열 레벨이라고 돼 있는 거를 이따가 장르라고 고쳐야 돼. 이 글자를 클릭하고 장르라고 고쳐야 돼. 그다음 여기 열행 레벨이라고 돼 있는 거는 개봉일이라고 고치면 돼. 이거는 이렇게 고치면 되고 여기 뭐가 출력되나 보세요. 영화명의 개수가 출력됐죠. 영화명의 개수가 출력됐고 여기는 상영 횟수의 평균이 출력됐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영화명을 끌어다가 값에다 놓어. 그럼 영화명의 개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영화명의 개수. 영화명은 글자잖아. 글자니까 개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상영 횟수 요거에 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합계가 나와 버렸어. 자, 얘를 잘못 끌고 온 것 같다 그러면 이걸 끌어다가 밖에서 버리면 사라져요. 버리면 사라지고 영화명을 끌고 오면 영화는 글자니까 개수가 나오고 상영 횟수는 끌고 오면 합계부터 나와. 합계. 숫자기 때문에. 그러면 상영 횟수 단위 1000회라는 합계가 여기는 평균으로 돼 있잖아요. 평균 문제지는 이거를 평균으로 바꾸는 건 좀 설명드릴 테고 일단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영화명의 개수가 먼저 나오고 상영 횟수의 평균이 나오고 액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 볼까? 액션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드라마 나왔나?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 액션 애니메이션 드라마 나왔어요? 아 드라마가 먼저 나왔네 우리? 그렇죠. 우리 문제지는 장 액션 애니메이션 드라마인데 우리는 드라마 액션 애니메이션 순서로 나왔잖아요. 그럼 순서도 바꿔줘야 되잖아. 그렇죠. 안 바꿔주면 틀린 거니까.
그거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7월, 8월, 9월이라고 돼 있고 영업명의 개수는 한 개, 합계가 3개. 여기는 평균이 나왔는데 합계가 나왔으니까 이건 고쳐야 되고. 여기 합계라는 글자 보이세요? 여기 합계라는 글자 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평균으로 바꿔치기 하면 돼. 평균으로 바꿔치기 하면 평균으로 바뀌어. 더블 클릭하면 아까는 합계였단 말이야. 합계였단 말이야.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평균을 고쳐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여기 상형 횟수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 1000회라고 써 있었는데 그 글자가 사라졌죠. 원래는 이렇게 길게 나왔었는데 더블 클릭해서 요거를 평균을 바꾸는 순간 단위 그게 글자가 사라져. 뒷부분이. 원래는 단위 1000회가 다음 줄로 내려와 있던 애잖아요. 그렇죠? 다음 줄로 내려와 있던 애라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요 상형 횟수 끝에 아래줄에 있던 애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괄호 열고 단위 써줘야 돼. 단위 1000회라고 써줘.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글자가 붙어서 나와. 여기 영화명은 아까 처음부터 글자였기 때문에 이거를 드래그하니까 개수로 나오는데 상형 횟수는 숫자이기 때문에 드래그하면 평균이 아니라 합계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아까 합계 있었던 거를 평균을 고쳐주는데 요 글자가 다음 줄에 있던 애거든. 아래줄에 있던 애기 때문에 사라져요. 이때 숫자 거부를 옆에다 써줘야 돼.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는 평균을 바꿔치기가 됐어. 그러니까는 드라마, 액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액션, 애니메이션, 드라마니까 드라마 위치가 저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뒤로 가게 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쉬워요. 이 드라마를 클릭해 보세요. 드라마를 클릭해 놓으시고 녹색 테두리 선이 보이세요? 그럼 드라마라는 글자를 녹색 테두리 선 끌고 이렇게 가면 애니메이션 뒤로 갖다 놓으면 드라마에 있던 영역의 전체가 드라마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아까 여기 드라마라는 이걸 막 글자를 클릭하면 테두리 선이 보이잖아요. 얘가 앞에 있었거든. 이렇게 앞에 있었던 애를 클릭해서 녹색 점을 녹색 테두리 선을 끌고 이렇게 가면 애니메이션 뒤로 갖다 놓으면 전체가 드라마가 오른쪽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가 볼까요? 우리는 오른쪽 뒤에 전체 개수하고 전체 합계가 보이는데 여기 전체 합계가 보이고 평균이 보이고 전체 개수가 보이는데 문제지에는 그런 게 없죠. 문제지에는 없어. 문제지에는 없다고 지금 이렇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거든. 그룹화하고 장르를 정렬해야 되고 셀 병합 가운데 및 맞춤 적용하고 빈 셀 여기 비어 있는 데는 별표 2개를 찍어야 되고 행의 총합계를 지우래. 우리 여기 오른쪽에 전체 개수하고 전체 평균이 나왔는데 얘가 안 나오게 하라는 거지. 문제지 요구하는 말이 그런 거고 여기 비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는 데는 별표 2개를 찍으라는 얘기예요.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피벗 테이블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 공간이잖아요. 여기는 워크시트고 여기가 피벗 테이블이라는 동네잖아요. 그럼 피벗 테이블 안에다 클릭을 하면 상단의 메뉴가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상단에. 이 밖에를 클릭하면 보기 도움말에서 끝나지만 피벗 테이블 안에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메뉴 분석과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돼요. 그럼 여기 분석과 디자인이라는 글자를 눌러보시면 분석이라는 글자를 눌러보시면 여기 필드 설정, 뭐 옵션 이런 말이 나와요. 왼쪽에 옵션에 클릭하시면 옵션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라고 문제지에 지정돼 있었을 거예요. 그 비어 있는 셀을 뭐로 하라 그랬죠? 아까 비어 있는 셀 별표 2개. 우리 문제지에서 반드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라고 나오고요. 지금까지 피벗 테이블에서는 반드시 얘가 나왔고 비어 있는 셀에 별표를 하나만 찍을 건지 2개를 찍을 건지 3개 찍을 건지 꼭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표시를 해제하라고 했어요. 문제지에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그랬잖아. 자, 레이아웃 및 설정의 첫 번째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반드시 체크하는 거. 여기 꼭 문제 나왔고요. 비어있는 셀에다 별표를 하나 찍을 건지 2개 찍으라는 게 꼭 나오고요. 그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열의 총합계를 빼라고 하는지 행의 총합계를 빼라고 하는지 다 빼는지 아니면 어떤 거 하나만 빼라고 하는지 꼭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요. 오른쪽에 여기에 합계가 사라졌고요. 비어있는 셀에 별표 2개 찍혔어. 그리고 아까랑 다른 게 액션이란 글자나 애니메이션 글자가 영화명과 상영에서 2가지가 있었잖아. 항목이 2가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딱 들어왔거든. 이 문제지에는 나온 거랑 똑같아. 그리고 여기는 장르고 여기는 개봉일이니까 요거를 장르하고 개봉일을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 6월달 건 안 나오나 보다. 6월달 건 없죠. 우리 결과 문제지에는 7, 8, 9월 것만 나왔죠. 근데 우리는 6월까지 나왔잖아. 그렇죠. 6월 거는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러면 여기다 여기 이 월에 나와 있는 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 가지고 그룹하면 6월 3일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7월 1일서부터 설정해 주면 어떻게 될까? 7월 1일서부터 설정해 주면 6월 달은 안 나오고 7월 달만 나오겠지. 근데 약간 뭐가 어색하다. 여기가 그룹에 가서 시작을 7월 1일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걸 자동에다 체크돼 있으면 6월이 나와요. 6월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처리해 주는 거 따로 해줘야 되고 일단은 그룹에 가서 얘를 이제 7월 달서부터 시작하게끔 7월 1일서부터 한다든지 해주면 7월서부터 나오는데 요 7월 1일이 이게 걸리네. 일단 이게 걸리네요. 그렇죠? 요건 이제 처리해야 되고 7, 8, 9월만 나오면 되고 요 개봉이라는 글자하고 장르라는 글자는 내가 써야 돼.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지금 여기 장르라는 글자가 써 있고 개봉이라는 글자가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써 있거든. 그건 써야 돼. 자, 다시 보세요. 그룹화하고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빈 셀은 별표 2개를 찍고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요 줄 있죠. 여기서부터 요 줄까지 요거 세문항이에요. 세문항은 반드시 피벗 테이블에 나오는 문제야.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서 옵션에 가서 요거 체크하고 비어있는 셀에다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별표 2개 찍고 요약표 필터에 가서 행의 열 총합계 표시가 해제가 되는 거를 선택해 주면 이렇게 딱 답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리고 여기서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좀 더 줘볼 거예요. 피벗 테이블이 좀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를 마무리 짓는 연습을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고 이제 차트 작업하는 거 하고 올 겁니다. 차트 작업. 아직 우리가 차트 작업 4작업은 안 했지만 이건 1시간 동안 다 해야 돼. 우리 오늘 3일, 4일째 걸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처음이니까 그런데 저도 처음에 할 때는 한 2시간 걸리더라고. 책대로 연습을 해보니까 2시간 걸리는데 반복을 해보니까
줄어요 시간이. 반복하면 할수록 줄어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